함진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규입니다. 아직 함진규TV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서 함진규TV를 응원해 주세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양자 컴퓨팅 기술 패권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이 분야,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조충지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조충지는 중국 남북조 시대 약 1500년 전에 살았던 뛰어난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우리로 치면 삼국시대였던 그때 이미 원주율 파이 값을 소수점 아래 7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산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기록이 무려 900년 동안이나 깨지지 않았습니다. 또 1년의 길이도 현대 측정값과 불과 52초 차이 나는 정도로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개발한 최첨단 양자 컴퓨터 이름을 주총지3라고 명명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이죠. 조충지의 중국어 발음이 주총지입니다. 이렇게 주총지 이름을 내세운 것은 중국이 과학기술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고 현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양자 컴퓨팅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양자 컴퓨터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일반 컴퓨터는 0과 1로 된 비트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걸 사용하는데 신기하게도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동전을 보세요. 이 동전이 일반 컴퓨터 비트라면 앞면 아니면 뒷면 0 아니면 1이에요. 하지만 양자 상태의 동전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상태, 즉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특성 덕분에 특정 문제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일반 슈퍼 컴퓨터보다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주총지3는 현존하는 최고 슈퍼 컴퓨터보다 1000조 배나 빠른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는 성능입니다. 그렇다면 양자 컴퓨팅이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암호화 체계의 붕괴 가능성입니다. 현재 인터넷, 보안, 군사통신, 금융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암호화 기술은 RSA나 ECC와 같은 알고리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들은 대형 숫자의 소인수분해나 이산 로그 문제를 푸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이런 문제를 엄청나게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특히 무서운 건 선수집 후 해독 전략입니다. 현재 암호화된 정보를 모두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충분히 발전하면 해독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안전하게 암호화되었다고 여겨지는 군사기밀, 외교정보, 중요 기반시설 관련 데이터도 미래에 가치가 있는 정보라면 사실상 이미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있었던 구글의 윌로우 양자 프로세스 발표는 이런 위협이 현실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요. 발표 직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했는데 이는 양자 컴퓨터가 블록체인의 핵심 보안 기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전문가들은 아직 실용적인 위협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하지만 윌로우의 발전된 오류 보증 기술과 105큐비트 규모는 양자 내성이 없는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가까운 미래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의 문제를 넘어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 계약, 공급망 관리, 디지털 신원 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일반 컴퓨터보다 특정 문제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양자 우위의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실제로 이를 증명한 건 꽤 최근의 일입니다. 2019년 구글이 53큐비트로 된 시카모 프로세서로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릴 계산을 단 200초 만에 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최초의 양자 우위 선언이었습니다. 그 후 중국이 2021년에 주총지 2.1로 2024년엔 105큐비트의 주총지 3로 양자 우위를 선언했고 2025년에는 D-Wave라는 회사가 또 다른 방식의 양자 컴퓨터로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양자 컴퓨팅 경쟁의 최전선은 중국의 주총지 3와 미국 구글의 윌로우 간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컴퓨터 모두 105개의 큐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윌로우는 계산 중 실수가 적은 반면 주총지 3는 더 복잡한 문제에 도전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윌로우는 정확성에 중점을 뒀고 주총지 3는 난이도 높은 계산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주총지 3는 체스판처럼 생긴 구조의 큐비트들이 배열되어 있고 이 큐비트들이 72 마이크로초 동안 결맞음 상태, 즉 양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결맞음 시간이 길어질수록 성능이 높아지는데요. 초는 100만 분의 1초로 72 마이크로초는 양자 컴퓨터에서는 꽤 긴 시간이라 상당히 인상적인 성과입니다. 양자 컴퓨팅만큼 중요한 분야가 바로 양자 통신입니다. 특히 양자 키 분배라는 기술이 핵심인데요. 이건 도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통신 방식입니다.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양자 역학에는 양자 얽힘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얽혀있는 두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쪽의 상태가 변하면 다른 한쪽도 즉시 같은 상태로 변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통신이 이루어지다가 도청을 당하면 관측하는 순간 상태가 변한다는 양자 역학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양자 키 분배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약 누군가 통신을 엿보려고 하면 그 행위 자체가 양자 상태를 변화시켜 즉시 탐지됩니다. 마치 봉인된 편지를 누군가가 중간에 열어보면 반드시 흔적이 남는 것처럼 말이죠. 중국은 이 분야에서도 앞서 있는데 2016년에 세계 최초 양자 통신 위성인 묵자호를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성을 이용해서 1200km나 떨어진 지점 간의 양자 암호키를 성공적으로 분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통신 위성의 이름인 묵자는 약 2400년 전인 춘추 전국시대 사람으로 빛이 직선으로 진행한다는 광직진설을 주장하고 핀홀 카메라의 원리를 설명하는 등 광학 분야에서 선구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양자 기술 경쟁은 이렇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한국은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선도국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가 IBM의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지만 자체 개발 역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만 희망적인 것은 한국이 양자 응용 기술, 특히 양자 통신과 양자 센서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LG전자, SK텔레콤 같은 대기업들이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실용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양자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모든 양자 기술 분야를 다 커버하려 하기보다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의 자원을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는 양자 하드웨어 개발보다는 양자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응용 서비스에 집중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산업과 양자 기술을 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양자 컴퓨터 발전에 따른 보안 위협에 대비해서 양자 안전 암호화 기술을 국가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우리나라도 전략적 접근을 통해 격차를 좁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500년 전 조충지가 원주율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게 계산했듯이 한국도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독자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진규의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